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것들을 리뷰할 무명의 리뷰라고 합니다. 오늘 리뷰할 첫 제품,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게이밍 노트북이고요. 에이서의 헬리오스 프레데터 트리톤 17X 모델이 되겠습니다. 에이서의 게이밍 노트북 라인업을 알아보면 먼저 보급형인 니트로 라인업과 중급형인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라인업, 그리고 상급기인 프레데터 헬리오스 라인업과 이어서 오늘 알아볼 프레데터 트리톤 라인업이 있습니다. 시스템 사양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CPU는 인텔의 i9 13900HX, 메모리는 64GB DDR5,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의 지포스 4090 랩탑 버전, 그리고 1TB의 저장 장치와 17인치 2560 곱하기 1600의 해상도를 지니는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현 시점에 노트북 중에서는 최고 사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이서 케어 센터입니다. 간단하게 노트북 업데이트와 배터리 충전 설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 자주 다운돼가지고 자주 재설치를 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이 노트북을 관리하는 핵심 프로그램인 프레데터 센서스입니다. 가운데 이상한 인조인간이 있죠. 사이버 로보트인지. 사실 이게 좀 프로그램이 좋지는 않아요. 별로 설정할 수 있는 게 많지도 않고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트북의 성능을 무음 모드, 균형 모드, 성능 모드, 터보 모드로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개인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편속 조절이 가능한데 그나마 그것도 그냥 자동 모드 아니면 최대 모드 아니면 특정 회전수에 고정시킬 수 있는 모드밖에 없습니다. 타 회사처럼 온도에 따라서 편속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기능이 전혀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또 CPU 전력이라든지 언더볼팅이라든지 이런 기능은 전혀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언더볼팅은 좀 위험할 수 있어서 회사 방침에 따라서 지원하지 않는 거를 이해할 수는 있는데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전력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없는 거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게임 벤치마크를 하면서 알려드릴 텐데 실제로 이 프레데터 트리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나칠 정도로 CPU에 과하게 전력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게이밍 노트북이라기보다는 마치 워크스테이션 노트북 같은 느낌이 들죠. 그로 인해 가지고 실제 게임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트북 키보드 RGB 제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단순히 여러 가지 모드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별 키별로 색상을 지정한다든지 각종 밝기라든지 움직임의 속도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할 수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다만 달라붙는 키라고 하는 전혀 알 수 없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도대체 이게 뭘 하는 기능인지 잘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살짝 오타도 있습니다. 개별 키 RGB 지정 중에서 키보드 오른쪽 하단에 프레데터 로고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누가 봐도 로고인데 레고라고 표기가 돼 있네요. 이런 거 빨리 좀 수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시스템의 온도라든지 사용률 같은 걸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주 가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앱 바로가기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실행시킬 이유는 없어 보여서 특별한 기능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프레데터 트리톤의 제어 프로그램 프레데터 센서스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저는 로봇 같은 거 넣지 말고 좀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게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관을 살펴보시면 특징이 있죠. 정말 게이밍 노트북스러운 느낌이 없습니다. 사무용 노트북, 그냥 큰 사무용 노트북 같은 디자인이죠. 올 알루미늄 바디, 블랙 색상에 상판에는 깔끔하게 프레데터 로고만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에는 전체가 배기구로 되어 있고 하단엔 스피커 모듈 두 개가 보입니다. 하판은 공기 흡기구와 고무 발판이 보입니다. 왼편에는 켄싱턴 락, 공기 배출구, 전원 단자, 유선 램 포트, USB-A 타입, 썬더볼트 4 단자, 오디오 콤보 단자와 스피커 홀이 있습니다. 반대편 오른쪽에는 스피커 홀, 썬더볼트 4, USB 타입 A, SD 카드 리더기, HDMI 2.1,
그리고 공기 배출구가 있습니다. 키보드는 미니 타입이고요. 진짜 키감이 쫀득합니다. 아주 마음에 드네요. 다음은 노트북에서 중요한 전력 레벨입니다. 터보 모드 기준 CPU에 75W가량, 그래픽카드에 175W에서 통합 250W가량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네벤치 결과입니다. 싱글코어 성능은 모드에 상관없이 제 성능을 다 발휘하고, 멀티코어 점수 같은 경우에는 터보 모드 기준 28,137점이 나옵니다. 모두 10분 돌린 결과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린 결과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PC마크 10 익스텐디드 결과와 크로스마크입니다.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디스크 속도 결과입니다. SD카드가 인상적이죠? 7.0 버전을 지원해서 제가 최대 속도를 측정해 볼 수가 없네요. 그런 SD카드는 뭐 가격이 256기가짜리가 50만 원, 70만 원 이러기 때문에 제가 구입해서 해볼 수가 없네요. 3D 마크 결과입니다. 타임스파이에서 CPU 점수가 눈에 들어오죠. 그래픽 점수는 평범한데 CPU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성능이 높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게임들을 벤치마크 돌려봤는데요. 전부 게임 내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옵션이나 프레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고사양 노트북답게 최신 트리플 A 게임들, 높은 고사양 게임들을 충분한 프레임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걸 이제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CPU에 과도한 전력을 넣는 게 바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노트북은 데스크탑과는 다르게 CPU와 GPU에 넣어줄 수 있는 전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그래도 굉장히 높은 250W를 소화하긴 하는데, CPU의 문제는 게임을 하면서 100W 이상, 110W 이상 이런 전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GPU가 최소 150W, 높게는 175W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제가 일부러 둠 이터널 영상을 찍었는데요. 둠 이터널은 애초에 최적화가 잘 돼서 CPU의 부하가 별로 안 걸리고 GPU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게임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CPU에 전력을 넣다 보니까 온도가 100도를 찍고 막 이러다 보니까 스로틀링도 걸리고 GPU도 성능을 발휘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CPU 전력을 55W로 제한을 하고 다시 돌려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래픽 카드에 전력이 150W 이상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CPU 온도도 가끔 높게 올라가 봐야 90도 수준이고 보통은 80도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프레임도 안정적인데요. 사실 이 둠 이터널은 지금 현재 변인 통제가 된 채 플레이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비교가 어려운데, 그래서 벤치마크도 다시 돌려봤습니다. 참고로 전력 제한은 인텔의 XTU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가능합니다. 에이서 자체 프로그램이나 바이오스에서 전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외부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 점은 꼭 참고하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CPU 전력을 55W로 제한한 결과입니다. 모든 게임에서 결과가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게임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에 전력을 많이 넣어주고 CPU는 온도가 덜 올라가서 스로틀링에 걸리는 현상이 적어져서 안정적인 프레임을 뽑아주죠. 특히 하위 1% 프레임 개선이 눈에 띄는데요. 제가 그래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평균 프레임은 2.5% 향상에 그치지만 하위 1% 프레임은 무려 23.5% 향상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디아블로4 같이 기본적으로 CPU 전력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게임은 개선이 별로 안 되네요. 하판 개봉 모습입니다. 하판을 개봉해도 할 게 없습니다. 이 노트북은 메인보드까지 드러내야지 SSD랑 램을 교체할 수가 있어서 일반적인 분들은 하시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이제 SSD를 모두 교체를 했는데요.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 팬이 3개라서 좀 더 발열에 신경을 썼다,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간단히 소음도 측정해 봤습니다. 무음 모드에서는 40dB 정도, 균형 모드에서는 45, 성능에서는 50, 터보 모드에서는 약 55dB 정도 이상 측정됩니다.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이 노트북의 매력은 뭘까요? 다름 아닌 최고는 바로 17인치 사이즈의 QHD 해상도의 미니 LED 디스플레이겠죠. 거기에 풀 알루미늄 바디로 만들어진 견고한 바디, 뛰어난 쿨링 솔루션,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노트북은 상단에서 흡기를 하는 구조라서 굳이 노트북 하단을 띄우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네요. 커스터마이징이 거의 불가능한 단점은 있지만 기본 성능이 좋기 때문에 고가 노트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